우리 아이들이 교실에 댓글 공작팀이라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숨긴 채 암약했던 어둠의 공작원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활동을 한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이번 사태를 일개 극우단체의 사업 영역 확장 정도로 치부하기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공작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밈이라고 합니다. 강사로 파견된 공작원, 그들이 이루고자 한 일, 그들을 지지하는 권력에 주목합니다. 지난 2022년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에도 세종시민사회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당시 2022년 10월 28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에서 나온 수많은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의 기관에 불과했다고 폄훼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드러낸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이 무엇입니까?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오직 1948년 건국을 강조하는 반헌법적 역사관입니다. 독재와 부정성으로 끌려 내려온 대통령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칭하며 숭배하는 역사관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친일파 활용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는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룬 시기라 감사하는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자가 교육부 장관입니다. 리박스쿨은 이러한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미아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교육하고 출신자 중엔 이번 서부지법에서 폭력 시위로 구속된 인물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단체가 국립대학인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교육부 명의의 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은 이주호 장관이 임명한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올 6월 13일까지 공식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의 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연, 국사판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한,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이사 오영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전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인사들입니다. 이들을 임명할 때 그 자리에 가장 안 어울리는 인사들을 앉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개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박 사태를 마주하며 그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있는 공작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이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적 기관에서 공적인 문서를 계속 생산해내고 주류 역사관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교과서와 역사책을 바꿔나가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자료를 통해 학교로 간 댓글부대 공작원들은 학생들의 정신을 잠식해나가고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가 자행하는 국민에 대한 인권 제한과 폭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국가 발전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우려와 상상일까요? 만약에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현실화되었을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목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이 극우 실험장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육의 우경화를 멈추고 민주시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새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활발한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